자, 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생성자 얘기를 더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new 키워드 뒤에 오는 이만큼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 얘가 호출되는 이 시점에 생성자는 한 번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거 말고는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호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나요? 없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람 객체 만들어서 연결해 놨고 리모컨 누르면 사람 클래스 안에, 사람 클래스 보고 객체 만드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잠시만요. 네, 확인했고요. 다시 이어서 가자면, 우리가 이 클래스 보고 만드는 객체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나 메서드 같은 거 리모컨 누르면 당연히 불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성자는 얘는 여기에 없다. 이렇게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호출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만 불러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딱 한 번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생성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얘는 빼놓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자 없이도 객체 만드는 거 문제가 전혀 없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생성자를 배우고 있는 시점인데, 자, 얘를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기본 생성자가 의미를 가지게끔 한번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얘가 그동안은 없었어도 생략이 되어 있으니 상관이 없었다, 이 상황. 근데 얘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new 키워드 뒤에 이 시점에다가 지금 뭐 넣은 거예요? 이거 똑같이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인자입니다, 인자. 생성자한테 인자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 봤던 기본 생성자,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인자가 두 개 있으면 뭐가 두 개 있어야 돼요? 매개 변수도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더 컨스트럭터, 이 생성자, 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생성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컨스트럭터는 정의된 적이 없대요. 왜냐면 스트링과 인트를 받는 생성자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애는 없대요. 그래서 이런 애를 있게끔 create constructor 같은 걸로 만들어 주면요, 여기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만큼이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 준 건데, 얘 보시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 줬고요, 접근 제어자가 들어있는데 얘는 우리가 아직은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빼버리면 아까 전 모양과 다른 건 매개 변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매개 변수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름과 변수의 이름을 상황에 맞게끔 매칭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네가 인자니까 매개 변수로 꽂혀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값을 넘겨줄 수 있어요. 언제? 뭐 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사용해서도 이걸 가능합니다. 얘도 메소드의 일종이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박철수, 이 녀석이 22라는 값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생성자를 가지고 보통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객체를 만들자마자,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값을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디스.이름, 이건 지금 인스턴스 변수를 불러낸 거죠. 너 일로 와봐 해놓고 내가 밖에서 이런 값을 가져왔는데 너한테 일단 줄게.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리고 얘도 디스.나이, 너 일로 와봐. 내가 나이 데이터를 받아왔어. 너 이거 가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객체, 뉴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이미 이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이름과 나이에 박철수 22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생성자가 지금 그 일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보통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자마자 해당 객체가 어떠한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쓰는 생성자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인스턴스 변수들이 특정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근데 그 값은 누가 정한다? 외부에서 인자로 정해준다. 이렇게 사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지금 박철수 22가 나와요. 왜냐면 생성자가 이 녀석들의 값을 전액 변수,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줬으니까. 생성자는 이미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 호출이 됐을 거니까, 실행이 됐을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저는 4개 변수, 인자가 2개가 있었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4개 변수 2개가 들어있는 사람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던, 지금 일단 에러를 다른 곳에서 4개 놓은 상태고, 얘를 변수 이름을 바꾸면 이 코드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람 객체를 만드는 방식인데, 기본 생성자, 생략되어 있던 기본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얘는 이젠 뭐라 해요. 얘가 왜 뭐라 하는지 가보면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겨먹은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정의되지 않았대요. 근데 분명히 제가 좀 전에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되어 있다라 그랬는데 갑자기 안 돼요. 잘 되던 게.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 생성자가 아무것도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4개 변수를 가진 생성자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던 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내는 순간 생략되어 있던 생성자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이것도 하고 싶다, 나 이것도 할래, 그러면 기본 생성자인 이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얘를 만들면 이제 얘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딱 볼까요? 이거 2개. 생성자도 결국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메서드 이름 부분,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죠. 근데 이거 사용 가능하네요? 어떤 개념이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오버로딩에 관련된 개념이겠죠?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명이지만 외계 변수 개수가 다르면 다른 메서드 취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오버로딩.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자기소개를 A 사람한테 안 시키고요, A 사람 2한테 시켜볼게요. 이 코드의 결과 한번 예상해볼까요? 지금 기본 생성자로 만든 게 A 사람 2예요. 이 자기소개에서는 박철수랑 2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널과 0이 나오죠. 왜 그런지는 그냥 코드를 눈으로 쫓아보면 돼요. 자, A 사람 변수 만들어서 사람 객체 만들어 리모컨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4개 변수 2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을 하죠. 그럼 A 사람, 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객체한테는 박철수 20이라는 값을 인스턴스 변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에 값이 들어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얘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객체인 이 2번째로 만들어진 이 객체는 여기가 비어있다. 비어있으면 이 인스턴스 변수들은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 널과 0이 나오는 거다. 생성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살짝 꽈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지금 기본 생성자에서 값을 그냥 해버렸고요. 넣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를 둘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뭐 나올까요? 김철수 나오겠죠. 여기서는 0일까요? 리모컨이 A사람 2가 아니에요. 여기선 22가 나오겠죠? 그럼 김철수의 22. 상황 이해되시죠?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 얘는 빼고, 자, 이 상황일 때 제가 여기다가 영시적 초기화를 진행을 해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코드 실행하면 김철수 33이 나올까요? 박철수 22가 나올까요? 지금 명시적 초기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했어요. 인스턴스 변수들이 값을 가졌어요. 근데 생성자를 통해서 한 번 더 값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먼저일까 얘가 먼저일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명시적 초기화랑 생성자를 사용한 초기화랑 누가 더 먼저 실행될까? 늦게 실행된 애가 값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걸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쳐드린 게 아니니까 자유롭게 예상을 해보세요. 반반이죠. 이거 아니면 이걸 거니까. 얘는 잠시만요. 이 자리가 컨트롤이 가끔 씹혀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이건 박철수가 나와요. 박철수 22가 나왔다라는 건 생성자가 명시적 초기화보다 늦게 일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명시적 초기화라는 녀석은 클래스가 이 인스턴스를 선언하는 시점에, 이 변수가 생성되는 시점에 그냥 초기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인스턴스 변수들도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생겨나는 건 동일해요. 동일한데 변수가 생성되고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생성자가 실행되어 값을 다시 바꿔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실행되는 시점이 얘가 더 늦은 건 맞지만 엄청나게 늦기보다는 그냥 아주 찰나의 순간에 얘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기지만 누가 먼저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따가 초기화 블럭도 배우고 나면은 초기화 블럭은 누가 더 먼저 되는지 이것도 따져 볼 건데,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일반 기본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냈고요. 이 생성자를 호출할 겁니다. 어떻게? new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얘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자,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컨트롤이 안 눌려. 왜 이러는 걸까? 잠시만요. 됐다. 자,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경우. 이거 알려드리려고.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이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디스라고 적었어요. 이 디스는 뭐였죠? 객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리모컨이었어요. 그 리모컨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를 가지고 너 일로 와봐 해놓고 리모컨 누르겠다 점 찍으면 쓸 수 있었죠. 실제로 밑에서도 쓰고 있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함수 호출, 메서드 호출 같지 않나요? 소가로로 이렇게 적용을 보면, 자, 이 디스 소가로가 오면 얘는 생성자 호출을 의미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생성자 호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지금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썼다라는 건 누구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만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 중에 이렇게 생긴 생성자 호출할 거야 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인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인자를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는 그냥 기본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매개 변수를 2개 가지고 있는 2개짜리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인자가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얘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다. 이 녀석한테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 호출할 거야 라고 써주면 얘 빼고 얘를 바라보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이렇게 났군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걸로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인자를 넣어준다면 이거 왜 안 사라지니? 이거를 이게 컨트롤이 안 눌리는 게 생각보다 거슬리네요. 사라졌네. 됐다. 자, 여기다가 인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사라졌죠? 에러가 사라졌어요. 자, 이 녀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찾아가게끔 세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자가 2개니까 매개변수 2개짜리인 이 생성자를 찾아오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이것도 그냥 두자. 자,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이것도 아니면 뭐 널이나 0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확률은 25%입니다. 자, 한철수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김철수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박철수 같다. 널이나 0 같다. 오케이. 그럼 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한철수를 예상하고 계신 건데, 네, 한철수가 잘 나옵니다. 자, 실행될 때 순서를 잘 보면 돼요. 이 녀석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인자로 생성자를 찾아가게끔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름과 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미 박철수 22가 들어가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리모컨이 연결을 했지만 얘를 조작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객체 하나를 또 만듭니다. 변수 하나랑. 자, 연결한 상황에서 얘가 이제 2인데, A 사람 2인데, 여기에 기본 생성자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라는 변수에 아직은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생성자가 일을 끝내기 전에 이런 걸 하죠. 얘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 찾아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서 얘를 결국 실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이 녀석들한테 값을 넣는다. 그래서 한철수 11이 들어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명시적 초기화로 진행했던 이 값들은 이미 덮어 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를 하는 이 시점에는 이미 한철수 11이 덮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상황은 딱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생성자 내에서만 호출이 가능해요. 자, 반대 개념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얘를 호출하지 않고요.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예상을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이것도 그냥 같이 예상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코드가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랑 뭐, 여기서는 뭐랑 뭐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다 보여드리려면 요 정도? 자, 이것도 그냥 눈으로 그대로 쫓아가 보면 돼요. 사람 객체 만드는데 인자를 넘겼습니다. 그럼 매개변수가 받겠죠? 이 녀석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쓰나요? 안 썼죠? 이거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 호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인자 없는 애니까 이 녀석 바라보러 가야죠. 왔더니 얘가 뭘로 초기화해요? 한철수랑 11. 그러면 이 A 사람을 컨트롤해서 A 사람한테 점을 찍어서 이름과 나이를 불러오면 한철수의 1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밑에 기본 생성자 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얘도 한철수랑 11이라고 초기화를 했겠네요. 그 상태에서 얘를 불러내면 둘 다 한철수랑 11이 나오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겁니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제가 김철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 타입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 타입의 변수한테 김철수 객체 연결할 수 있겠죠. 일단 개념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좀 뺄게요.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명시적 초기화도 좀 이제 제거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거 뺍시다. 빼고 여기다가 김철수. 그리고 얘를 따져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겠군요. 맞춰야겠네요. 자, 이거 한번 결과 볼까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김철수의 20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속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생겨났어요.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던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코드 제가 출력문 한 3개 추가한 거 말고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자기소개 결과랑 이 출력문 1, 2, 3의 결과 중에서 누가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개념대로만 보면 이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런 모양의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한 개념이죠. 그러면은 지금 얘 호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3 나오겠네? 그죠? 3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원래 나오던 거에 3만 하나 더 추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3만 나오질 않아요. 1이 같이 나옵니다. 이 1은 누구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성자예요. 그죠? 얘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클래스들이 부모-자식 관계가 되었을 때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이 수퍼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퍼라고 하는 거를 처음 보진 않아요. 수퍼, 부모 클래스의 어떠한 인스턴스 변수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리모컨 누른 행위 할 수 있었던 녀석인데 지금은 소괄호가 붙었으니까 디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모가 가진 생성자를 호출한다의 개념입니다. 부모-자식 관계에 있는 애가 자식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실행이 될 때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일단 한번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호출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는 생략이 되어 있다가 생성자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면은 이제 뭐 생략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죠. 자, 이 녀석도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인자를 2개를 넣으면요, 이제 1, 3 자기소개가 아니라 2, 3 자기소개가 나와요.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이 생략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인자를 세팅하면 이건 생략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팅 못하죠. 그럼 개발자가 끄집어내서 세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의미가 없네 라고 판단하고 생략된 걸 없애고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준 이 녀석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렇게 생성자 안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과정은 무조건 생성자에서 가장 첫 번째 줄에 코드가 와야 돼요. 이 수퍼라고 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녀석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맨 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디스 생성자,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디스의 개념도 똑같거든요. 얘 밑으로 못 가거든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 코드는 무조건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했을 때 부모한테는 요거 시키고 싶고 나 이것도 부르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코드 2개가 어떻게 같은 줄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같은 줄 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기 때문에 줄바꿈 때문에 다른 줄의 코드가 된다 개념이 아니죠. 동시에 실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실행이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인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상황을 봐볼게요. 잠시 예시가 뭐가 좋을까? 이거 해볼까요? 얘 빼고. 자, 얘는 어떨까요? 이것도 빼야겠다. 괜히 헷갈리겠다. 이거 좀 헷갈려요. 왔다 갔다를 막 해야 돼요. 눈동자가 막 정신 없어야 됩니다. 지금 위아래로 누가 될까 왔다 갔다를 막 하는데 얘는 13 여전히 13이에요. 지금 제가 바꾼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사람이었다가 김철수가 된 거죠. 자, 아까 설명드린 개념에서 이어지는 당연히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얘가 부모 자식 관계가 있으면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상속을 통한 캐스팅 허용 상황에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사람이면 여기가 앞에가 사람 타입이니까 이걸 뭐 처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그거랑 상관없이 상속관계, 클래스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본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 이제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얘도 빼자. 여기 사람으로 바꾸고. 자, 이제 우리가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디스점 이름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것도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은 되게 웃겨요. 이렇게 씁니다. 초기화 블럭. 자, 이게 초기화 블럭이에요. 자, 근데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에요. 자, 인스턴스.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인스턴스 메서드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랑 상반되는 개념이, 상반되진 않지만 좀 세트로 묶이면서 다른 개념이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서드 이런 녀석들이 있었어요. 초기화 블럭도 마찬가지.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있고요. 클래스 초기화 블럭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부터 보여드릴 건데 얘는 간단해요. 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단순하게 인스턴스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법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이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주기 때문에 값이 나옵니다. 얘도 생성자처럼 값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라면 인자로 넘겨받거나 이런 행위는 못하겠죠? 애초에 생긴 게 그렇게 쓸 수 있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냥 진짜 초기화를 해주기 위한 목적인 건데. 자, 생성자를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 결과가 QW에 33이 나올지 ASD에 22가 나올지. 얘는 ASD에 22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이 객체 만들자마자였으니까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 얘가 좀 더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얘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생성자예요. 그래서 코드를 쓰는 순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이 녀석을 위로 올린 겁니다.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얘가 더 일을 늦게 하지 않아요. 생성자보다 얘가 밑에 있다라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실행돼야 되는 시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굳이 따져보자면 생성자와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의 차이는 봤으니까 여기도 한번 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가 먼저 했고 얘가 나중에 했다면 얘가 나올 거고 얘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했다면 얘가 나오겠죠. 이거는 초기화 블럭이 늦게 합니다. 명시적이 가장 먼저, 그 다음 초기화 블럭, 그 다음이 생성자예요. 순서는 이래요. 자, 그럼 이제 클래스 초기화 블럭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얘는 이제 클래스 변수들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기 위한 방식이겠죠. 이 녀석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에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거. 얘는 이러한 클래스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변수를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나 생성자에서 그냥 초기화를 하려고 하면 여기는 가능하지. 여기는 그냥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려고 하면 여기도 되긴 될 텐데.
되긴 되지. 되긴 되는데, 이게 참 개념이 애매하네. 얘가 먼저라서, 그러면 이걸 봅시다. 반대 개념. 이 스트링 이름이랑 나이를 이 스태틱 클래스 초기화 블럭에서는 못해요. 못 가져옵니다. 디스 못 찍고요. 이런 거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메모리 영역 할당받는 시점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걸 텐데,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 블럭은 이러한 클래스 변수들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인스턴스 초기화 블럭이나 생성자에서도 초기화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초기화를 해버리면 얘가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자리를 할당받는 순간에는 초기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 스트링이니까 널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등등 전액 변수들을 만들어내면 기본으로 초기화를 기본값으로 해주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을 최대한 잘 맞춰서 끼워 넣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웬만하면 그걸 다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 블럭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시점은 얘가 더 빠르겠죠? 얘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 거니까. 자, 이런 개념들이 또 있고, 오케이. 스퍼나 기스, 변수 같은 것들은 엊그저께 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생성자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뭔가 또 뭐 진행을 하다가 더 알려드려야 되는 개념, 생성자에서 부족했던 개념이 있다면 추가로 그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말이라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많이 열진 않을 거고, 이거 하나만 열어 드리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마지막에 전사가 들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공격 형태를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들을 되게 많이 배워나가고 있죠. 객체에 대해서. 그 개념들을 복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막힌 부분이 있다면 잘 해결하고 오시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